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격 수업도 벌써 이제 2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벌써 다음 주 이제 얼굴 보고 수업할 수 있는 등교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안타깝게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방학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밖에 보지 못한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 뭐 즐거울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9반과 12반은 다음 주에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9반과 12반은 수요일 날 수업이 첫 시작이어가지고 그 나머지 반들하고는 아마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반과 12반은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수업을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또 설문을 잠깐 또 봐야겠죠. 우리 학생들이 써준 설문을.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갈게요. 역시나 이제 우리 8반부터 이제 설문이 시작되는데 이제 요 친구가 맨날 이제 어떤 해파리 문제를 냈었는데 그걸 무시했다고 많이 화가 났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이 NCT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이 뭐 이런 걸 왜 쓰는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죠? 패스하고 이제 찍었다가 걸려가지고 다시 들은 친구도 있고요. 불교를 믿나 봐요. 근데 종교를 존중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반도 넘어온 것 같습니다. 뭐 BTS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어떤 게임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이름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영상이니까 과일 안주 너무 슬프겠네요, 그렇죠? 세븐틴 이야기도 좀 있고 단발 저번에 얘기했더니 단발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커피가 더 좋은 것 같고 사회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NCT 그리고 요거 보면은 수학생님처럼 얼굴을 좀 공개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얼굴을 좀 드러내는 걸 싫어해서 영상에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부모님이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우리 반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반 부모님이 사회선생님 알고 계신지 왜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지 좀 부끄러운 일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콩순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 기온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대 기후에 대해서 최대 기온이 얼마냐라고 해서 이제 친절하게 선생님 답변을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 이제 답변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이 수학 문제 물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또 과학을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과학 정말 싫어합니다. 네, 미안하지만 과학 정말 싫어해요. 네, 그 다음에 수업에 관련된 좀 얘기 좀 하라 했더니 돈을 달라고 하네요. 네, 네, 요런 친구도 있었어요.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사회 선생님 왜 되었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14반에 우리 조창빈 학생이 수업을 이렇게 또 열심히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수를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인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도의 어떤 지역은 1년에 비가 10,000mm 이상 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0mm 정도가 좀 안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10,000mm 정도가 오는 나라, 그 지역이 있습니다. 네, 질문해줘서 고맙고요. 누구냐고요? 네, 사회생이에요. 이거는 이제 점수가 낮아서 한번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친절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답변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문 내용을 마무리하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단원으로 들어갈 차례인데 교과서는 이제 50페이지, 51페이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3단원의 제목은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산지 지형의 형성 요거를 배울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한 달에 하나의 단원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월 달에는 우리 지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4월 달에는 이제 기후,
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월 달에는 여기 이제 여행이랑 관련된 이런 부분을 배워볼 건데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랑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해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랑 관련된 순서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산지가 1번이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예정인데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는 등산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선생님 역시도 옛날에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맨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주말에 억지로 끌고 내려갔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나이 선생님 한 대학생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되게 산을 좋아하게 돼서 이제 많이 다녔어요. 멀리도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경치를 보는 것도 좋고 또 특히 겨울 설산을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이제 작년 코로나 터질 즈음에 그 한라산 백록담을 보고 왔는데 너무 이뻤고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쾌감도 좋고요. 물론 이제 눈보라가 막 쳐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백록담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또 이제 내려와서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랑 내려와서 이제 파전에 막걸 네 이러한 건강한 이유로 선생님 산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산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을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필기를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는 53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뭐 되게 거창한 그림이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니까 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여기 첫 번째 줄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는 여기 중요합니다. 지구 내부의 힘과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지구 내부의 힘은요 빨간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빨간 색깔. 지구 내부의 힘은 이렇게 한번 일단은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의 힘은요. 지구 내부의 힘은 일단은 지각을 솟아오르게 하거나 가라앉게 하였다라고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각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단 지각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과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우리 이제 지구가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각이라는 것은 지구 이제 가장 바깥쪽을 둘러싼 부분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하겠죠. 지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지각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필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구 내부의 힘은요. 지각을 솟아오르게 한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볼게요. 솟아오르게 한다. 융기, 가라앉게 한다. 침강.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런 뜻이에요. 솟아오른다라는 말이 융기라는 뜻이고요. 가라앉다는 말이 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구 표면에 있는 땅덩어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이런 걸 우리 지구 내부의 힘 중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지각을 구부러지게 한다. 구부러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습곡. 조금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다시 표시해볼게요. 습곡이라고 해서 습곡. 그 다음에 이제 어긋나게 한다. 여기는 단층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층.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산 활동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지구 내부의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래에 잠깐 그림을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지각이라고 해양 쪽에 있는 바다 쪽에 있는 이제 표면, 이제 대륙 쪽에 있는 표면이 융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 내부에서의 힘이 발생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구 내부의 힘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조금 강력한 이펙트를 주고자 빨간 색깔로 한번 필기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파란 색깔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뭐 이렇게 융기하고 침강하고 습곡되고 이제 뭐 단층, 뭐 화산 이렇게 형성이 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침식, 운반, 퇴적, 풍화작용 등과 같은 지구 외부의 힘 나옵니다. 외부의 힘. 여기 이제 외부의 힘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여기는 이제 지구 내부의 힘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들이 조금씩 깎이고요. 뭔가 좀 운반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쌓이기도 하고요. 풍화는 침식이랑 비슷한 뜻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지거나 약해지는 현상.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여기 다시 지도 볼게요. 뭐 융기나 침강, 화산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침식되기도 하고 풍화되기도 하고 뭐 운반하고 퇴적되기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지형이 조금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지구 내부의 힘이 크겠어요? 아니면 지구 외부의 힘이 크겠어요? 그렇죠. 지구 내부의 힘이 훨씬 크겠죠.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큰 지형들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힘을 통해서 조금씩 변형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오른쪽 빈칸 부분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줄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의 힘으로는 어떤 현상들이 있냐,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지금 위에 필기했지만 융기, 침강, 습곡, 단층, 화산. 말만 들어도 굉장히 큰 느낌이 들죠. 큰 지형의 변화가 발생할 거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지형을 형성한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륙, 예를 들어서 산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 바로 지구 내부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을 조금씩 했어요. 융기는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고요. 침강은 내려가는 거고요. 습곡 단층은 뒷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화산과 지진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는 큰 지형이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힘으로 가겠습니다. 외부의 힘. 대체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의 모습들은 그 지구 내부의 힘, 이걸 통해서 산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외부의 힘을 통해서 조금씩 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외부 힘의 종류로는 침식, 그대로 쓸게요. 운반, 퇴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풍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풍화라고 하니까 이제 풍화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작은 지형이라고 쓰겠습니다.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작은 지형들은 그래서 종류를 다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보고요. 그 아랫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세 개의 산맥과 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들이 길게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지형을 우리는 산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에서 뭐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즉 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 산맥이라는 것은요 형성된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산이냐, 옛 고자를 써서 옛날에 만들어진 산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습곡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기 습곡 산지라는 것은 옛날에 습곡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지이고요. 신기 습곡 산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습곡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 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 한번 파란 색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 빨간 색깔로 할까요? 위협을 좀 주기 위해서 신기를 선생님이 한번 빨간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신기 습곡산지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완만한 오래된 산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우랄,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고기 습곡산지 옛날 것들보다는 아마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산맥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친숙할 겁니다. 물론 이게 최신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최근은 아니에요.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만 년 전, 네, 6천만 년 전이에요. 6천만 년, 6천년도 아니고요. 6천만 년 전이고요. 되게 오래됐죠. 그럼 도대체 더 오래된 요 산맥들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냐? 우랄 산맥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2억 5천만 년 전 정도에 만들어진 산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치, 사실 둘 다 오래되긴 했는데 그나마 얘네가 좀 더 오래됐고 얘가 좀 최근에 만들어진 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좀 여기가 이제 좀 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기와 고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나눈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신기와 고기 습곡 산지에 서로의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기와 고기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생긴 산지 같은 경우에는 형성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푸릇푸릇한 그런 산맥이에요. 그래서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고 가파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뭐가 있냐면은 에베레스트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있죠. 즉 이거는 아직 산맥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깎이는 침식 작용을 좀 덜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가파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반대로 고기 습곡 산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조금 낮고 완만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억 년 정도가 됐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많이 깎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이 이렇게 높았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깎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조금 평탄해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새로 생긴 신기 습곡산지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여기 침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지만 지형의 높낮이가 크지 않고 평탄한 곳을 우리가 고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낮고 평탄했던 지형이 그러니까 이제 평지였어요. 평지였는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융기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해발 고도는 높지만 이제 평탄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우리는 고원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화산 활동을 통해서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되기도 한다. 화산이 통해서 마그마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만큼이 쌓이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평평한 지형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고원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산맥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습곡과 단층은 설명을 아까 안 했습니다. 여기 전 페이지에 내부의 힘에서 습곡 단층을 우리가 뒷 페이지에 설명했다고 했었죠. 여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곡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미는 힘이에요. 지각, 대륙들끼리 양쪽에서 밀다 보니까 이제 힘이 넘쳐서 흘러서 이제 산이 이렇게 휘어지는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습곡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서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지각이 끊어지는 현상, 어긋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습곡 단층 이러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54페이지와 55페이지 이렇게 산맥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산맥들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맥 한번 읊어볼게요. 첫 번째는 스칸디나비아, 알프스, 우랄, 히말라야, 그레이트 디바이딩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키, 에팔레치아, 안데스 산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맥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외워야 되는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 수준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덧붙여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읊은 이렇게 산맥들의 이름들 중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산맥들은 거의 신기 습곡 산지예요. 즉 최근에 만들어진 산지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산맥은 사실 이제 신기 습곡 산지에 해당합니다. 한번 하나씩 선생님이 읊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알프스 산맥, 요거 들어봤죠?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눈썰매랑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눈썰매 타는 관광 코스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알프스 산맥 분명히 들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즉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가 약 8,000m 정도 해발 고도가. 근데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2,700m 정도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히말라야 산맥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로키 산맥까지는 못 들어봤어도 아마 그랜드 캐니언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곳이 이제 여기 로키 산맥 쪽이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페루와 볼리비아를 보여줬었던 그 안데스 산맥, 여기 고산기후가 있다라고 했었죠. 요 산맥이 바로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그리고 로키, 안데스 산맥이 신기 습곡 산지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이제 왜 여러분들 들어봤을 법 하냐면은 여기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일수록 유명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높은 산맥들은 대체로 신기 습곡 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친숙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었을 때 좀 친숙한 산맥이라면은 그거는 아마도 신기 습곡 산지겠구나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쪽에 있는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습곡 산지에 해당하는 거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써주면 될 텐데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알프스 산맥 얘기했었죠. 알프스 산맥. 선생님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알프스 산맥,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키 산맥, 마지막 안데스 산맥. 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산맥들은 조금 오래된 그런 산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이제 북유럽 쪽에 있고요. 우랄 산맥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해당하는 산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는 곳이 있고, 마지막 이쪽 에팔레치아, 이런 거 진짜 이름 처음 들어봤죠? 이런 산맥들은,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기 고기 습곡 산지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산지의 종류들까지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지들은 대체로 신기 습곡 산지다라는 것 이해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랜드 캐니언, 여기 확대해서 그랜드 캐니언, 코토팍시산, 앙헬 폭포라는 것은 되게 유명한 곳인데, 요거는 등교해서 선생님이 이제 TV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웅장하고 멋있는데 유튜브로 보여주기에는 너무 화면이 작아서 이거는 여러분이 등교했었을 때 조금 멋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56페이지고요. 산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산지에서 그럼 과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러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은 산지는 해발보다 높기 때문에 평지에 비해서 조금 춥겠죠. 서늘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사진 지형을 이루고 있어서 농업도 조금 불리할 겁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가 라고 했었을 때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맥, 이런 것들은 지하자원, 산림자원, 나무 같은 것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주민들은 이제 경사지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나 목초지, 풀을 기를 수 있는 곳을 개간을 해서 바꿔서 이용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면서 살아간다. 임산물은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또 광업도시와 관광산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은 이제 광업도시가 될 것이고, 또 이제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곳은 관광산업.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스위스가 있죠. 눈썰매 관광 상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열대 고산 지역. 요거는 이제 수업을 지난 우리 이제 기후 파트에서 했었습니다.
적도 부근이지만 굉장히 높은 해발 고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덥지 않고 좀 1년 내내 따뜻한 그 기온을 우리가 기후를 고산 기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은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저위도 지방의 고산 지역은 1년 내내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나타난다. 저위도라는 것은 적도랑 가깝다는 뜻이겠죠? 적도와 가깝다. 그 뜻이겠죠?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했고 안데스 나옵니다. 안데스 산맥, 그렇죠? 안데스 산맥. 고산 지역에서는 고대 문명이 발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라틴 아메리카 주요 도시는 고산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라틴 쪽에서는 뭐냐면은 페루, 볼리비아 이런 곳이 있겠죠. 아마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마추픽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마추픽추 엄청나게 유명한 관광지이면서 잉카 문명의 마지막 유적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발달했다. 이 지역이 살기 좋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편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인데요. 고기 습곡 산지, 이 고자는 오래된 뜻이겠죠? 이 산지는 형성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서 해발 고도가 높고 가파르다. 틀렸죠? 예, 신기 습곡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X가 되겠고, 마지막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의 고산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여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달하였다. 방금 얘기했죠? 우리 잉카 문명.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답만 알려드리면 스키장, 목축업, 과수원, 밭농사, 휴양림 이런 거 하겠습니다. 양식업은 물고기인데 산지에서 물고기 어떻게 잡아요? 해수욕 어떻게 합니까? 사파리는 거의 밀림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못하니까 이 나머지 것들은 가능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다양한 지형 중에서 산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좀 복습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산지에 대해서 좀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등교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지난번 기후 문제풀이 등교해서 이제 문제 학습지로 받아서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지, 지형에 대한 영상들 시청하면서 등교 주간을 맞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